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본의 아니게 감금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정말 여러모로 불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각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 이 상황이 종식될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동산 관련 기사들은 꿋꿋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신천지와 비교했을 때 부동산이 계속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믿음은 일치합니다. 정말 신천지와 부동산 로또교의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의 기본 교리는 육신영생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현재의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 교리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렇게 무서운 병이 돌고 있는데도 검사를 피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몰래 예배 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 부동산이 계속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동산은 영원히 상승할 거다라는 영상을 믿고 있으니까요. 코로나 공포를 꺾은 로또 아파트, 대구 청약 열기가 후끈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구가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또 코로나도 비껴가는 새 아파트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공포로 세계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 아파트라면 영원히 상승할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또 새 아파트를 샀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걸 보면 영생을 믿는 신천지와 영원한 상승을 믿는 부동산 로또교는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아파트 값은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러한 교리를 전파하는 추수꾼의 존재입니다. 추수꾼은 신천지 교리에 따라서 전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일반적인 교회에 몰래 잠입을 해서 이 사람들을 신천지 교로 이끄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추수꾼이 존재를 하죠. 언제나 오를 거다, 서울의 아파트는 불패다, 똘똘한 한 채다,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아파트를 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천지나 부동산 로또교나 2030 세대가 많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90% 이상 넘어간다, 2030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 하면서 이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이들의 불안한 미래, 약점 등을 공략을 해서 신천지에 빠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지성에 대한 신뢰 때문에 신천지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2030이 부동산 시장에 큰 손으로 자리 잡고 또 부동산 시장에 많이 뛰어들었죠. 또 그들은 기성세대와 다르게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나름 과학적인 분석과 옛날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신천지와 부동산 로또교는 다를 바가 없어요. IMF를 경험해본 세대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 호황기만 겪어본 젊은 세대들은 아직도 비규제 지역을 찾아서 풍선 효과를 찾아서 부동산 추수꾼인 언론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여기저기 투자라는 걸 하고 있어요. 여전히 분양은 계속되고 사람들은 비싼 금액에도 이걸 자각하지 못하고 그걸 못 받아서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정말 아니다라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임박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가 11년 만에 인하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상한제를 앞둔 건설사에 충격이다라고 엄청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낮춰지는 건 아니에요. 651만 원에서 633만 원으로 2.69% 정도가 낮춰지는데, 이 금액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산 항목들이 덧붙여져서 최종적인 분양가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공사비 들어간 돈도 못 건진다 하면서 반발이 많고 또 공급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예전에 공급했던 재건축 아파트들의 공사비 단가를 보면 2017년도에 계약한 흑석 3구역 같은 경우는 평당 427만 원의 공사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남 3구역 최고로 고급화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평당 공사비가 598만 원이에요. 정비사업의 지역별 평당 공사비 현황을 살펴보면 400만 원대 중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본형 건축비는 633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이들이 남는 게 없어서 공급을 못할 수준은 아니에요. 위례 호반건설의 분양가에 관련돼서 나온 기사인데요. 분양 승인된 건축비가 평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대의 공사비를 챙겨갔어요. 그런데도 이 금액에 분양받으면 시세 대비 로또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공급이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분양가 통제에 맞서는 재건축 조합들이 보류지를 늘린다고 하는데 늘려봤자 30세대 미만으로밖에 못 늘려요. 도정법에 의하면 1% 내로만 설정이 가능하고 이 보류지에 대해서 기존에 많은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늘려봤자 크게 늘릴 수는 없어요. 상한제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 총회를 강행하고 지금 서두르는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없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은 계속 될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슈퍼로또가 쏟아진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반포 같은 경우는 16억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 흑석 같은 경우는 9억의 로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전국의 분양 예정 물량은 32만 가구가 넘고요. 서울 같은 경우 4월 이전에 분양하는 가구가 2만 800가구에 달합니다. 분양은 계속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에도 꾸준히 공급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서울 안 부러운 수도권의 부동산 준 강남 광명 뉴타운 3만 가구가 순항 중이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이런 사업장들이 모두 멈춰야 공급이 안 되는 건데 또 서울보다 더 낫다라는 일부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상제를 피하지 못해도 그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분양은 계속됩니다. 꼭 사야 한다면 이러한 물량들을 잡으면 되겠죠. 집은 계속 지어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집을 사는 걸 말리는 이유는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글로벌 경제도 침체를 대비하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공장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지금 공장 가동이 둔화되고 감염의 위험 때문에 외부 쇼핑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도 줄어들고 있어요. 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금값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본 사태를 세계는 점점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각종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S&P 유명한 회사죠. 코로나19로 아태경제에서 251조가 사라졌고 우리나라 성장률 1.1% 정도로 낮춰서 잡았습니다. OECD에서는 2.3%에서 2%대로 하향 조정했어요. 골골대던 세계 경제에 코로나가 덮쳐서 한국과 일본이 치명상을 입는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석학들이 지금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계에서도 합리적인 의료 시스템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나라인데 이러한 체계를 갖춘 한국도 저렇게 쓰러지는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찾아왔기 때문에 상반기 경기 침체의 위험이 분명하게 보이고 또 가파르게 주식시장이 조정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세계 경제에 가져올 위험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경고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 지표가 아직 견고한 모양새인데 도산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조가 넘는 슈퍼 추경을 편성을 해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려고 하는데도 약발이 안 먹히고 있어요.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긴급 처방을 발표했는데 주식은 급락을 했어요. 추가 인하로 제로금리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연준의 급작스러운 금리 인하가 코로나19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하락을 한 거죠.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계속됐던 과잉 부채나 자산 가격 과열 등의 리스크가 합쳐져서 금융위기와 같은 신용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로 어떻게 보면 달러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환율은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였어요.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또한 증시에서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안전자산에 쏠리는 모양새를 보였어요. 심지어는 금마저도 유동화시켜서 현금으로 갖고 있으려는 현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안전자산도 살짝 떨어지는 모양새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팔 수 있는 모든 걸 팔아서 현금화하려고 한다고 기사에 나왔어요. 이만큼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세계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19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 또 원유 재고가 늘어난 것 때문에 유가는 끝없는 추락을 보이고 있어요. 유동성 자산, 즉 현금 외에 다른 자산의 가치들이 지금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시국에 현금과 가장 유동성이 떨어지는 집과 맞바꾸는 일을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충분한 입주 물량으로 전세가는 안정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불안하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감정원에서 주간으로 전월세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 이 수치가 오르면 불안하다라고 계속 언론에서 쏟아내는 거죠. 전세는 사용가치입니다. 전세 수요가 몰리는 시즌에는 당연히 전세가가 상승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큰 변동이 없어요. 전세가 오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그만큼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눌러 앉는다는 뜻이죠. 반전세가 늘어나는 걸 가지고 전세가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반전세가 늘어나는 건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선순위가 많아서 더 이상 보증금액을 높였다가는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거다라는 불안감에서 반전세를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동을 하는 경우에 이사비나 복비 등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걸 내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그냥 연장하기 위해서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역별로 봐도 전세가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져서 시장이 전세난을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치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건이 많지 않은데 수요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냥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오히려 주택 거래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인구 이동이 47년 내에 최저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올해 3월에서 5월만 해도 서울에는 10,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에요. 올 한 해 입주 예정 물량은 12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약 4만 세대가 서울에 입주 예정이에요. 이렇게 새로 쏟아지는 집들을 다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전세가 폭등할 상황이 아니에요. 강동구 전세 대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전세금 대납까지 하면서 세입자 모시기 경쟁을 해서 그나마 잠잠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집들이나 아니면 선순위가 많은 집들은 비어 있어요. 네 번째 이유는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대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2019년 출생아는 3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서 지금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노인 비율은 점점 늘어서 2015년에는 초고령 사회를 뜻하는 65세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게 됩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이후에 5년 만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만큼 집을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없어요.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늘어나는 빈집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비단 지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서는 발생할 수도 있는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지난 상가의 눈물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자영업자들이 힘들면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임대업을 위해서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부채 상황까지 이어져서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반증하는 증거로 경매가 급증하고 있어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어요. 주거시설 경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고, 지금 이게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아파트 경매 5년 만에 최다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전년도에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갭투자 후유증으로 전세금 돌려달라는 소송이 2배로 늘어났고, 과도한 대출 현 상황들이 맞물리면 심각한 경매 대란이 예견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아닌 마지막 이유는 더 강화된 정책 때문입니다. 3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의 주담대 규제가 강화가 됐어요. 곳곳에서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조정 대상 지역도 9억 초과는 LTV를 30%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실거래법 위반이나 편법 증여 등을 단속하는 부동산 특사경이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또 3월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의 대부분이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되죠. 경기도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자를 100명 가까이 적발을 했다고 합니다. 집값 담합이라든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수요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2.16 대책 이후에 15억 초과분 아파트들이 버티다 이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강남 3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뚝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하락세가 뚜렷하고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뛰어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 용어 중에 블랙스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월가의 투자 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이 블랙스완을 통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면서 이제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블랙스완은 말 그대로 흑조입니다. 흑조. 백조는 하얗다라고만 우리가 믿고 있는데 절대 검은색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흑조를 발견하면서 오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산재한 문제들이 화이트스완, 예견할 수 있는 또 충분히 대처 가능한 위험이었다면, 이번 전염병 사태는 바로 블랙스완과 다름이 없죠. 이게 합쳐져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로또교로 많은 신자들을 이끌었던 부동산 추수꾼들이 한 발씩 발을 빼고 있어요. 대표적인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이 오를 곳은 오른다, 입지다, 뭐 어쩌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시던 분이 갭투자 지옥문이 열린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서울은 2015년 이후에는 갭투자가 안 되고 그 갭을 메꾸고 들어가느니 꼬마 빌딩을 사지 뭐하러 아파트 사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시세가 많이 올랐고 집이 남아돌기 시작한 상황에서 위험한데 갭투자 하지 말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전까지 지금이 가장 쌀 때라고 하면서 사라고 하시던 분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네요. 2024년부터 조정이 시작되니까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싶지 않으면 대출받지 말라고 대표적인 상승론자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분은 2020년, 2021년에는 안 떨어지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얘기하셨었는데, 똑똑한 레버리지를 누려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지금은 중장기 조정장에 빠지면 끝을 알 수 없으니 무리한 대출을 삼가하라고 얘기하면서 2030년에 매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맨날 오른다는 분인데 그에 탓을 하고 있네요. 어떠한 요인에도 집값이 상승한다고 하셨던 분인데 무서운가 보네요.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추수꾼마저 발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집을 사야겠다고 기웃대고 있는 분들,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가요? 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